오늘 영상에서는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자랐던 자녀들,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폭력적이다의 뜻은 이런 체벌, 때리는 것도 있고, 두 번째로는 막 부부싸움을 엄마 아빠가 하고 있는데 막 시계 날라다니고 막 TV 깨 부수고 핸드폰 던지고 가위 던지고 이런 것도 폭력에 해당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어폭력, 욕하고 무시하고 매정하게 말하고 말끝마다 이 새끼 저 새끼 뭐 욕하면서 지랄 이런 욕하면서 하는 것도 언어폭력에 들어가게 돼요. 이런 폭력에 자주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. 첫 번째로는 쉽게 말해서 눈치를 엄청 많이 봐요. 그리고 항상 주눅 들어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느냐? 이 폭력에 자주 노출되었을 때, 내가 자녀였을 때, 어렸을 때부터 나의 아빠에게 폭력에 많이 노출되면은 첫 번째로 불안해져요. 이 불안이 굉장히 높아져서 어디까지 가느냐? 걱정도 많아져요. 불안이 높아지고 걱정이 많아진다. 당연한 소리 같지만 불안을 느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불안해야 되는데 사소한 부분에도 굉장히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아져요.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서 친구들을 만나요. 그래서 뭐 애들이랑 체육 시간에 놀 수도 있고 뭐 점심시간에 빵도 나눠 먹을 수도 있는데도 괜히 얘네들은 눈치를 많이 봐요. 아,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? 내가 괜히 얘 거를 빵을 조금 한 입 달라 그러면 얘가 나를 싫어할래나? 나를 좀 뭐 이제 거지같이 생각할래나? 이런 식으로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이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문제가 되느냐? 사회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.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디로 가느냐? 자존감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. 왜냐면 항상 주눅 들어 있으니까 분명 이 사람이, 이 아이가 잘하는 게 있는데 계속 집에서 나 너 같은 새끼는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. 왜 태어났냐? 내가 너 같은 새끼를 왜 키우냐? 난 모르겠다. 계속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자존감은 계속 바닥을 치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은 불안도도 높아져. 사람 만나는데 눈치 과도하게 봐서 사회생활도 못해. 자존감도 바닥을 쳐. 이 사람의 인생은 아이였을 때도 학생이었을 때도 성인이 돼서도 모두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과도하게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폭력적인 부분을 답습한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. 집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됐을 때 아빠 나 이것 좀 사주면 안 돼요? 라고 했는데 아빠가 네 새끼가 뭐 이게 돈이 얼만데 이거를 살라 그래? 라고 해서 빡 하고 머리를 때렸어요. 그럼 이 아이의 이 무의식 속에 들어오는 감정은 뭐냐? 내가 사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안 된다고 하네? 그럼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한 건가? 그러면은 쓸데없는 말을 하면은 내가 누구를 때려도 되는 건가? 라는 게 무의식에 빡 하고 박히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얘가 학교를 갔어요. 뭐 내가 펜을 사왔어요. 새로. 와 이거 샀는데 이거 잘 나오려나 했는데 옆에 친구가 야 나 좀 빌려줘 하는데 싫어. 했는데 아 나 좀 빌려줘 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려고 그래요. 그러면은 이 친구가 쓸데없는 짓을 하네 하고 머리를 빡 하고 때리게 되는 겁니다. 폭력에 대한 대물림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학교, 뭐 초등학교건 중학교건, 뭐 초등학교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하는데 폭력적인 애들, 폭력을 많이 쓰는 애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아이의 아빠한테 굉장히 많이 폭력적인 모습에 많이 노출이 됐다. 거진단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여기에 많이 노출되니까 이 아이도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나거나 학교에 가거나 했을 때 이게 답습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여기서 끝나느냐? 아니겠죠.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 사람이, 이 아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. 그러면은 이 폭력적인 모습을, 우리 아빠가 보였던 폭력적인 모습을 대물림할 확률이 매우 높다. 80% 이상 이 폭력적인 모습을 대물림을 할 것이다. 그러면은 그 아이가 자라서 아빠가 됐을 때 또 폭력을 대물림할 거고, 그러면 그 아이의 자식들은 또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눈치를 보거나 불안 걱정하거나 아니면은 이 폭력적인 모습을 답습을 할 거고, 그러면은 이 밑에 세대들은 1세대, 2세대, 3세대는 그냥 다 개판이에요. 다 모두 다 폭력에 대한 피해자, 이 피해로 인한 문제 행동, 이게 수없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, 세 번째는 조금 여성, 그 다음에 딸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,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자랐던 딸들의 특징은 뭐가 제일 많냐면은 남혐, 남성 혐오의 줄임말이죠. 남혐이 진짜 많아요. 왜냐?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본 게 아빠예요. 이 남자가 아빠인데 우리 아빠가 보여줬던 모습이 맨날 엄마한테 쌍욕하고 때리고 손찌검하고 이랬는데, 딸인 나한테도 맨날 뭐라 하고 손찌검 하려고 그러고 위협하고 이 모습만 보게 되었어요. 그러면 이 딸들의 머릿속에는 남자,
이퀄 거의 쓰레기, 폭력적인 존재.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이 딸들은 우울이나 불행하게 살 확률이 매우 높고 결혼을 할까요, 안 할까요? 안 하죠. 결혼을 뭐하러 해요? 내가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우리 엄마 같은 취급을 받을 게 뻔한데 결혼을 할 리가 없죠.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남성 혐오에 빠져 있다. 근데 이 남성 혐오하는 여성들을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? 아니요. 저는 이 분들도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. 아마 본인의 아빠한테 피해를 받은 부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자란 자녀들, 이 아이들이 보이는 평생에 걸친 이 피해들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, 눈치를 보거나 이 폭력적인 걸 답습하거나 딸들은 남성 혐오에 걸린다. 이 세 가지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, 내 남편, 우리 아빠, 우리 아이의 아빠가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꼭 이 폭력적인 모습은 고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싸워도 보고 치료도 받게 해보고,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분을 그냥 혼자 두고 그냥 따로 독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